국산 맥주 업계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신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수입 맥주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현대기아차 실적이 대규모 리콜 사태와 해외시장 판매 부진 등으로 하락세를 맞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은 계열사 연쇄 부진으로 이어져 그룹 전체 수익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대면 영업을 하기 위해 출범한 인터넷은행이 오프라인 고객센터도 운영키로 했습니다. 인터넷 이용에 서툰 고령층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대선 후보들의 금융정책을 들여다봤습니다. 후보들은 서민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2011년만 해도 3%에 불과했던 수입 맥주 시장 점유율이 작년 10%를 넘어섰습니다. 홈술과 혼술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맥주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수입 맥주가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수입 맥주 공세에 맞서 국산 업체들이 신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2011년만 해도 3%에 불과했던 수입 맥주 시장 점유율, 작년 10%를 넘어섰습니다. 혼술, 홈술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맥주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수입 맥주가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수입 맥주의 공세에 맞서 국산 업체들이 신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하이트젤로는 국내 최초로 발포주를 출시했습니다. 발포주는 맥주와 유사한 맛과 향을 내지만 메가의 비중을 낮추고 옥수수, 콩, 밀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료를 사용해서 원가를 낮춘 것입니다. 하이트젤로의 발포주 필라이트는 기존 맥주보다 40%나 저렴해 만원이면 12캔을 살 수 있습니다. 품질력은 또 높이고 가격은 낮춰서 가성비를 좋아하는 좀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제품을 개발했고요. 롯데주류는 신제품 피츠 슈퍼클리어를 이달 말 출시합니다. 2014년 클라우드로 프리미엄 맥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롯데주류가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소맥용 시장에 진출해 소비자의 입맛을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카스와 하이트로 이루어진 스탠다드 맥주 시장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양한 연령층들이 저렴한 가격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스탠다드 맥주를 출시해서 또 오비맥주는 출시 후 처음으로 카스 후레시병 디자인을 전면 교체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수입 맥주 공세에 맞서 신제품으로 무장한 국내 맥주가 올여름 맥주 시장의 판을 흔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세타2 엔진 결함으로 인한 대규모 리콜 사태와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 등으로 현대기아차 실적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경우 자동차를 주력으로 삼는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가 이뤄진 상태라 주요 계열사까지 동반 부진을 겪으면서 현대차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마이너스 6.8%, 마이너스 39.6%. 올 1분기 현대차와 기아차의 영업이익 감소율입니다. 사드와 리콜 등의 악재가 겹쳤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량 둔화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현대기아차가 고전하자 주요 계열사 역시 동반부진에 빠졌습니다. 실제 올 1분기 현대위아는 마이너스 46.2%, 현대모비스 마이너스 6.9%, 현대글로비스 마이너스 0.4%의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원인은 수지 계열화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자동차의 원재료인 강판부터 해외 운송과 할부 금융까지 공정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가 생산한 부품에 현대제철 강판을 조립해 차를 완성하고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완성된 차를 운반하고 현대캐피탈을 통해 자동차 할부와 중고차 판매까지 이어집니다. 즉 차의 탄생부터 죽음 그리고 그 이후까지 책임지는 이 순환 구조를 갖고 있어 현대기아차의 실적 부진은 계열사의 연쇄 부진으로 이어지고 그룹 전체 수익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완성차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품이라든지 다른 계열사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대안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수 침체, 중국 사드 보복,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현대기아차의 실적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여전히 산재한 상황에서 위험 분산이 되지 않는 수직 계열화에 덫에 빠진 현대차 그룹.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전략이 절실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K뱅크를 필두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인터넷 금융에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오류가 발생하거나 인터넷 활용이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 은행들은 오프라인 고객 지원센터를 통해 이 점을 보완키로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영업점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비대면 영업을 하기 위해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 개설부터 예적금 등 각종 은행 업무를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등장하자마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기엔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먼저 온라인상에서 금융거래를 하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바이러스 해킹 등 문제가 발생하거나 송금 과정에서 실수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등 법적으로 대면 거래를 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모바일 세대가 아닌 5, 60대 고령층이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개인적이고 세분화한 민원 해결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은 비대면 거래의 한계를 오프라인 센터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한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K뱅크는 현재 비대면 처리가 불가한 특정 은행 업무 지원을 위해 대면 상담이 가능한 고객 지원센터를 마련을 했고요. 상속 관련 서류 제출 등 현재 비대면 업무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후속 처리 지원을 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은행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나 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 사고 신고 등에 한해 모바일 뱅킹 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K뱅크는 서울 충정로타워에 직원 200여 명이 상주한 고객 지원센터를 마련했고 오는 6월 출범하는 카카오뱅크는 서울역 인근 KDB 생명빌딩에 직원 50여 명 규모의 고객센터를 준비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 대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마다 저마다 공약을 내걸고 막판 표심 잡기에 열중인데요. 각 후보가 내세우는 금융정책을 정한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각 대선 주자는 서민 금융 지원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민 금융 정책에 10%대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의 매각과 부활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소상공인과 서민 지원을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제시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고금리로 대출받는 서민들을 위해 저렴한 이자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확대를 내세웠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부업체 고금리 인하 등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자 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출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금융감독체제 개편에 대해선 후보 간 온도차가 있었는데 문 후보와 안 후보, 유 후보는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자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조직인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지시하는 구조로 인해 금감원의 자율적인 감독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문 후보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부문을 기재부가 맡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이 하되 금감원을 민간 독립기구로 두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안 후보는 자율 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풀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독립적인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 후보는 기재부를 기획예산부와 금융부로 나누고 금융부가 국내외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반면 홍 후보는 금융위는 현행체제로 두고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심 후보 공약도 이와 비슷한데 금융감독기구를 정부 기구화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내일 제95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서울에선 키즈 모터쇼와 애니메이션 전시회 등이 열리고 경기도에서는 풍물 공연과 과학체험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키즈 매직쇼와 페이스 페인팅 등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정창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린이가 상상으로 그린 꽃향기 나는 자동차가 실물로 제작돼 전시돼 있습니다. 올해 초 현대자동차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상상 자동차 그림을 공모했는데 접수된 그림 7,300여 개 가운데 대상과 금상 등 15점을 뽑아 자동차 모형으로 만든 겁니다.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배움터에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자동차를 실물로 제작해 전시하는 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가 오는 7일까지 열립니다. 미국의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픽사가 선보인 만화 영화들을 한데 모은 픽사 30주년 특별전, 토이스토리와 몬스터 주식회사 등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끈 작품의 모형과 스케치, 제작 기법 등이 소개됩니다. 잠실 롯데월드몰에서는 로즈앤 애니멀 퍼레이드를 진행합니다. 동물 캐릭터 복장의 브라스밴드가 트럼펫과 트롬본, 호른 등의 연주를 선보이고 장미머리 핀을 꽂은 진행 스태프들이 고객들에게 풍선을 나눠줍니다. 경기도 성남시청 공간갤러리에선 국가무형문화재 정봉선 매듭장 보유자가 매듭력기와 끝목자기 등을 시연하고 매듭팔찌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선 어린이날 하루 동안 현대 어린이책 미술관 무료 관람 행사를 진행합니다. 6천여 권의 그림책을 읽을 수 있는 열린 서재에선 북마스터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행사가 진행되고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 로봇 모모가 작품 설명도 해줍니다. 평촌중앙공원에선 천연 비누 만들기, 자전거로 전기 만들기, 풍물 공연, 과학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습니다. 인천 월미공원에선 키즈 매직쇼와 버블맨 공연, 페이스 페인팅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12달 중 가족과 관련된 날들이 많은 5월은 가정의 달로 여겨집니다. 금융상품 중에서도 보험은 내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 생계 어려움을 겪을 가족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사에는 이 같은 가족 사랑을 반영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할인 특약이 있습니다. 평소 몰랐던 혜택이라면 가입한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같은 보험에 같은 조건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도 같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할인 특약 활용 여부에 따라 내는 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인 특약은 안보장 특약 등 다른 일반적인 특약처럼 별도로 특약 보험료를 납입해 보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보험료 할인 혜택만 추가로 받는 겁니다. 자동차를 적게 탈수록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주행거리 특약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효도 등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험료에 반영해주는 할인 특약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보험료 절약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만합니다. 우선 부모사랑 보험료 할인 특약은 보험 계약자가 본인의 부모를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로 지정해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2% 할인해줍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한 보험료를 내 일명 효도 특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때는 다자녀 가정 우대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를 포함해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일정 비율로 최대 5%까지 할인해줍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은 높아지고 피보험자인 자녀의 나이는 25세 이하까지만 인정됩니다. 또 입양이나 재혼 가정 등의 경우에도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재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때 부부가 같은 상품에 동시 가입해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입 할인 특약은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 부부관계임을 확인받으면 보험사에 따라 많게는 10%까지 보험료를 낮춰줍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코스피가 6년 만에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혼선에도 불구하고 상승 개장에 지난 장중 최고치를 가볍게 넘었고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었던 이유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 금융증권부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이번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우선 오늘 시황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코스피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0.97% 오른 2241.24에 마감하면서 6년 만에 장중, 종가 기준 모두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역대 장중 코스피 최고치는 2011년 4월 27일 기록한 2231.47이었고 종가 기준 최고치는 같은 해 5월 2일에 2228.96이었습니다. 지수는 개장 2분 만에 2230을 넘었고 5분이 채 안 돼 역대 장중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후 223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오후 3시 18분경 2240선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709억 원, 3,339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지만 외국인이 3,616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6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코스피가 최근 이렇게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코스피가 이처럼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국내외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프랑스의 1차 대선 투표가 끝났고 오는 7일 열리는 2차 결선 투표에서 친유럽주의자인 마크롱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럽 증시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물론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마크롱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결선 투표 지지율은 현재 마크롱 후보가 59에서 60%, 르펜 후보가 40%에서 41% 정도로 마크롱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국제적 변수였던 미국 경기 지표도 지표 자체는 개인 소득이 전망치를 밑도는 등 부진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경기 둔화를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에게 가장 큰 국내 불확실성으로 여겨지는 북한 리스크도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 실패와 국제사회의 공조 분위기로 코스피의 오름세에 장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9일 대선을 앞두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기 부양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도 국내 증시의 강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대내외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된 것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IT 기업을 중심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지수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향상은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코스피 상장사 101곳의 1분기 영업이익을 집계한 결과 32조 2,937억 원으로 증권업계의 예상보다 9.94%나 많았습니다. 101곳 가운데 66개 기업이 예상과 부합하거나 높은 수익을 올렸는데 그중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상장사는 35%가 넘는 36곳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코스피가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증권업계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적어도 2350선까지는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월 수출이 20% 이상 증가했고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의 체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수출 대형주를 비롯해 소재, 은행, 증권 등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스피가 현재의 2230선 부근에서 1차적인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역대 최고치를 넘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수가 기대만큼 빠르게 상승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규 주식 매입에 대해서도 반등이 기대되는 내수주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신규 매수는 기대 수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네, 코스피의 시황과 전망에 대해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이틀간 실시됩니다.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저녁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소는 주요 기차역과 공항 등을 포함해 전국 읍면동에 1개씩 모두 3만 5천여 곳에 설치됐습니다.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작년 9월 말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국내 30대 그룹의 접대비가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중 접대비 내역을 공시한 111개사의 지난해 4분기 접대비를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28% 줄어든 212억 8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룹별로 보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영그룹과 접대비 내역을 공시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 KTNG, 대우건설그룹을 제외한 26개 그룹 중 24개 그룹은 모두 접대비를 줄였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롯데, GS, 미래에셋, 삼성 등 순으로 접대비가 감소한 반면 KT와 현대차그룹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생명보험에선 삼성생명, 손해보험에선 메리츠화재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 생명보험사 중 3영업일 내 보험금을 지급한 비율이 가장 낮은 회사는 삼성생명으로 보험금의 14%를 청구일로부터 3일을 넘겨 지급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작년 보험금 청구 중 27%를 3영업일이 지난 이후 지급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구된 대부분의 보험금을 3일 내로 지급한 곳은 생명보험에선 BGB생명과 농협생명, 라이나생명, 손해보험에선 동부화재, KB손보, 현대해상 등이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탓에 올 1분기 서비스 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서비스 수지 적자는 32억 7천만 달러로 올 들어 3월까지 1분기 동안 88억 6천만 달러의 적자를 봤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며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 간 이견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무기는 기본적으로 쓰는 나라가 비용을 내는 것으로 미국이 쓴다면 미국이 내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크레인 충돌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삼성중공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수사본부는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 안전관리팀 등 5곳가량에 수사관 30여 명을 급파해 압수수색했고 작업일지와 안전수칙, 교육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연휴 기간 삼성전자의 신형 갤럭시 S8 구매자를 겨냥한 불법 보조금이 대거 살포돼 번호 이동이 급증했습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어제 하루 이동통신 3사의 번호 이동 건수는 28,267건으로 갤럭시 S8이 출시된 지난달 18일을 제외하고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고온 현상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26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고 주말에는 더위가 수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시원한 비 소식도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로는 비가 시작됐는데요. 이 비는 밤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남부지방의 비는 어린이날인 내일 아침에 그치고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에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의 양이 많진 않겠는데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조한 대기 상황을 해소시키긴 어렵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강원, 영동 일부 지역으로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점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고 비의 양은 많진 않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점차 흐려지겠고요. 역시 늦은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부지방 오늘 밤 시작된 비는 내일 아침에 그치겠고 다시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26도, 부산 21도로 오늘보다는 더위가 수그러들겠습니다. 해상으로도 비 소식이 있고요. 물결은 남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은 토요일까지도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버이날인 월요일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대선일인 화요일에 남부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